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지금까지 집값에 대한 환상이 너무 고조가 되다 보니 상반기 거의 대세 상승이라는 깃발을 꽂고 그렇게 하염없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던 대출 물줄기를 타고 무조건 신축 아파트에 진입하는 걸 성공하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그냥 개인이 확장할 수 있는 자산 규모는 역대급일 수 있다는 생각. 과연 톱니바퀴처럼 척척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거 지금 분위기상 거의 숨 넘어가는 소리죠. 애초에 부동산 심리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인공적인 부동산 풀에다가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동성이라는 워터파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뭐 아주 일시적인 것 뿐이죠. 지금 거래시장 분위기만 봐도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런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 문제니까 그렇게 많이 빌려서 그렇게 많이 빌린 돈의 이자까지도 감당하는 거 개인 능력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그 능력치를 넘어서는 금리 후폭풍. 금리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금리를 더 높게 그리고 더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금융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더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서울 청약시장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결국 구축 매매 시장에 대한 매력을 잃은 수요가 청약시장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고 구축 매매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신축으로 진입하는 게 기대만큼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진짜로 실익이 있는 분양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분양가는 거의 미친 듯이 치고 나오고 있죠. 거의 한 달에 1억씩 오를 판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주변의 시세 거의 나락으로 가고 있죠. 현실은 냉엄합니다. 기대만큼의 시세 차익이 아니라 이제 입주 시에 마이너스를 걱정해야 할 판이죠. 특히 올해 강남권 분양은 한다 하면서 무한대로 미뤘기 때문에 비강남권 분양 아파트 주변 시세가 거의 떡락으로 갈 채비를 단단히 하면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롯데캐슬 이스트폴 9평이 14억이 넘는 분양가로 서울 분양가를 거의 볼모로 잡았죠. 이젠 이 수준 이하로는 절대로 안 내려간다. 알아서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천정을 뚫어버리고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이제 내 집이라는 담보 가치가 하늘을 찌를 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거 뺨을 한번 꼬집어주는 그래서 그렇게 꿈을 확 깨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현재 주변 시세 추이를 들여다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지금 30평대가 10억에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스트폴 분양가와 거의 4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거 이스트폴 14억 분양가가 이후 입주 시기에 주변 시세가 거의 죽어버리게 되면 시세 차익은커녕 마이너스를 들고 나와야 하는 꿈과 환상의 에버랜드가 그냥 존버랜드 끝까지 이악 물고 버텨야 하는 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9월에 중개 거래가 된 레미안 구이 파크 스위트 16억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거의 3억이 빠지는 13억 7천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구이동 쪽도 상당한 약세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이스트폴 14억 대출 이빠이 땡겼다가 이후 집값이 전혀 생각만큼 오르지 않게 되면 그냥 대환장 파티가 오픈이 되는 겁니다. 연말 고금리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 내년은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텐데 이건 그냥 거의 희망 고문을 넘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파내야 할 만큼 고문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분양했던 휘경자이 당시 이문 휘경 뉴타운의 분양가 고점이라는 문을 활짝 열어 제꼈던 곳이라 말할 수 있죠. 5구제곱 7억 7천 그리고 84제곱 9억 7천의 분양가로 나왔었는데요. 당시 고분양가 논란 엄청났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분양가에 비하면 엄청나게 착해 보일 정도로 현재 서울 분양가는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5구제곱 10억, 84제곱 14억을 훌쩍 넘어가니까 말이죠. 주변 시세 들여다보면 휘경 SK뷰 최고가 14억에서 지금 10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 쌤쌤입니다. 내가 지불한 분양가의 2배를 건지려면 20억 정도까지는 올라줘야죠. 근데 어떻게 이 가격선을 뚫을 수 있겠어요? 이거 다 대출이고 빚인데 이거 갚기 위해선 반등이다 신고가다 팍팍 나와줘야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집값이 그리 탄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폭락 조짐을 보이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 분양의 환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휘경자의 바로 뒤를 이어서 분양한 레미안 라그란데 84제곱 거의 11억에 분양을 했었죠. 그렇다면 여기도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구도로 가고 있을까요? 주변 시세 보시면 레미안 아트리치 최고가 13억 대비 1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분양가가 1억이 더 높은 쪽으로 역전이 되고 있죠. 프리미엄 물 건너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상반기 분양했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로체 5구제곱 8억 중반대였습니다. 근데 주변 시세 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최고가 16억 대비 직거래 제외하고 12억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 30평대라서 비교가 정확하게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4억 정도 빠지고 있고요. 올해 입주를 한 곳이죠. 그닥 신축 분양단지가 미친 듯이 신고가를 찍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9월은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게 뼈아픈 대목이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분양한 봄은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는 76제곱이 11억의 분양가로 나왔었는데요. 주변 시세 보시면 봄은 아이파크 30평대 9억 7천 선 여기는 그리고 9평이야. 봄은 센트럴 아이파크보다 평수가 크죠. 그래도 주변 시세가 2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과연 프리미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답심리 아르템포레 여기도 84제곱이 11억을 훌쩍 넘어가는 분양가로 나왔죠. 주변 시세 과연 대출을 쳐낼 만큼의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답심리 파크자이 30평대 고점 14억 대비 10억까지 내려앉았죠. 분양가가 1억 더 높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울 분양단지들이 거의 지금 현재 상황에선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죄다 마이너스입니다. 대출을 엄청나게 땡겨서 분양가 대비 엄청난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란 아파트가 빚으로 쌓은 모래성이라서 이 자산이 지금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폭락으로 갈 수도 있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 더욱 나락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죠. 그러니 더 이상 서울불패라는 말은 그냥 부동산 고전문학에나 나오는 말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권 아파트들도 완연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30평대 최고가 11억에서 7억에 거래 4억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 한강 센트럴자이 1단지 30평대 최고가 7억에서 5억 선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례 그린파크 프루지오 최고가 18억 대비 여기는 8억 거래도 있었고요. 상당히 쑥 빠지는 모습이죠. 분당과 가까운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 30평대 최고가 26억 대비 19억에 거래 7억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광교는 센트럴타운 62 최고가 13억 대비 9억 선의 거래가 돼서 4억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은 숲속마을 3단지 최고가 13억 대비 8억 9천 정도로 거래가 돼서 4억 정도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죠. 여전히 인덕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경기권도 서울 접근성이 괜찮은 곳들 하락세가 그 파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하락 그리고 구축은 최고가 대비 뚜렷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미국 국채 여전히 엄청난 강세로 한국 주담대 금리를 직격을 하고 있고요. 시중은행 금리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리고 원유, 기름값이 다시 90달러 선으로 가고 있죠. 물가를 긁어버릴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낼 것 같고요. 물가 안정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요. 게다가 경기 침체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어서 상저하고는 그냥 여지없이 깨질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기승전 집값 하락은 딱 정해진 절대값처럼 보입니다. 그냥 불을 보듯 뻔한 약세장이라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순 계산식이 나오는 거죠. 혼자 불꽃놀이 터트리는 사람들 그냥 뭐 그렇게 셀프로 만족하게 놔둬야죠. 미국이 긴축 기조가 여전하기 때문에 다음 달 11월에 베이비 스텝으로 0.25% 정도를 더 올리게 되면 앞으로 금리 격차는 2.25% 정도로 더 벌어지게 되죠.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중단되지 않는 대출 움직임, 이게 개인 소득을 통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빚을 얻어서 개인 자산을 늘려나가는 악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놔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거라는 기대감은 결국 집값 마이너스 P라는 잿더미로 변한 수익률을 두 손에 움켜쥘 수밖에 없는 뚜렷한 집값 하락세로 가게 될 겁니다. 이젠 신호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단순히 시그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올레드, 큐레드, 화면보다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부동산캐를 거쳐 올해 하반기를 거쳐 연말로 가면서 정말 우리 눈을 의심할 정도의 상상 이상의 일들이 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일찍 부동산 하락세를 벗어났다고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건데 이거 거의 규제 해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반짝 신호였고요. 그렇게 터트린 샴페인이 자칫 폭탄을 터트릴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움직임이 온 사방 둘러싸고 있는 요즘이죠. 신발끈 단단히 묶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